포괄수가제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지역 종합병원에서 일했던 의사 선생님이 수다 떨다가 흘린 이야기인데, 본인이 그 병원에서 일했을 때 포괄수가제 환자가 수익성이 좋지 못하니까 멀쩡한 장기를 문제가 있다고 둔갑을 시키고 수술을 같이 해버리면서 그렇게 수익을 올리는 행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이걸 듣고 긴가민가 싶기도 한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과거 자료인데, 정부에서 몇 가지 질병과 수술에 대해 가지고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진료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 장단점들이 존재하지만은 제가 겪은 예시만 보더라도 충수절제술 맹장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고 하루 이틀 뒤엔가 염증 수치가 오르고 열이 나고 했는데,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약을 정해진 거 말고는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약을 맞고도 증상 조절 안 돼가지고 열이 계속 나고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열이 38도가 넘고 머리는 아프고 어지럽고 열나니까 몸에 기운도 없고 몸살기도 있어가지고 막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파라세타몰, 데노간이라고 하는 진통 해열제가 있는데 그걸 왜 안 써주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열나면은 그때 그거 썼거든요. 타이레놀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타이레놀 전구체죠. 그거를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는데, 처방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직원이니까 약 써야지 이런 뉘앙스로 직원이니까 써준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처방을 줬거든요. 이제 직원이 아니었으면은 그거를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그런 거였겠죠. 그만큼 포괄수가제에 대한 부작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적인 예시가 제가 겪은 그 예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수익성도 적고 원가 보존율이 낮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수술만 하면 되는데, 주변의 장기에도 염증이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멀쩡한 장기인데 이제 질환이 있다고 둔갑을 시켜서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성이라면은 자궁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궁 주변에 멀쩡한 장기를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그렇지만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렇게 하면 다 걸리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냐, 환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 알지 않냐 싶겠지만, 사실 그게 가능해요. 한통속이고 이딴속만 잘하면 가능하고, 일부의 예시지만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거,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 상사 직원이 수술하는 거, 이런 문제들도 한참 뒤에서야 밝혀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쉬쉬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멀쩡한 것을 뗐는데 환자가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환자 동의 없이 멀쩡한 폐 절제한 대학병원 의사, 이렇게 있는데 2019년인가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환자가 이거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은 한 달 뒤 수술을 경과 확인을 위해서 CT를 찍었는데, 종양이 있는 왼쪽 폐 아랫부분이 아닌 멀쩡한 윗부분이 잘라졌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수술을 하고 이 환자는 한 달째 몰랐어요. 한 달 지나고 CT를 찍어보고 나서 이제 그 상태를 알았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팔, 다리 이런 게 아니고 내부의 장기는 검사를 하고 의사의 소견을 듣지 않는다면은 모르는 겁니다. 숨길 수 있다면 숨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다른 대학병원에서 난소에 붙은 혹인 줄 알고 멀쩡한 신장을 제거하는 일까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검사상에서 아니 수술했다는 것이 그대로 있네요? 수술하신 거 맞아요?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병원에 과거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장기를 수술해야 됐었는데 그걸 안 떼고 멀쩡한 것을 뗐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의사만 그럴 것 같지만은 간호사도 그런다. 제주에 영아 사망 사건이 또 있죠.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의료 기록을 수차례 삭제한 혐의, 간호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숨길 수 있다, 충분히. 멀쩡한 수정체 도려내는 백내장 광실로 급증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S병원 멀쩡한 맹장, 쓸개를 제거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만 수술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술하면서 맹장이나 쓸개를 떼어내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멀쩡한 환자 전립선 제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014년 기사에서는 멀쩡한 맹장 떼고 건보료 청구 200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900여 개의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로 판명되었다. 대부분 치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했다고 속이거나 환자가 치료받은 부위 다른 부위들을 치료했다고 속여 건보료를 당했다. 방금 얘기한 것들은 서류상의 문제일 뿐 실제 환자에게 영향 미친 경우는 아니라고 하고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S병원 같은 경우에는 맹장염 환자에게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할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당 130만원에서 300만원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멀쩡한 장기를 떼어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청구를 위해 멀쩡한 장기를 떼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요?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유명한 연예인이 얘기한 건데, 소장 제거 수술 때 서비스로 맹장도 함께 제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비스로.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픈 무릎 말고 반대쪽에 멀쩡한 무릎 수술을 한 경우도 있고, 아픈 다리 말고 멀쩡한 반대쪽 다리를 절단한 수술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왼쪽을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무릎 수술한 자국이 있으니까 아니 여기 수술 자국이 왜 있어요 하면서 알 수가 있죠. 내부에 있는 장기 같은 거는 환자분들을 속이려면 속일 수가 있다.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는 최근에 났던 기사죠. 6,500여 명에게 반쪽 아킬레스건 이식을 했다. 이거를 수입하고 납품한 업체 대표는 26명, 그리고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총 85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85명이 연루된 그런 사건인데 이 기간이 얼마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행위자가 왔다는 겁니다. 8년 동안 비밀이 잘 유지됐다. 내부 고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대만병원의 의사들이 보험금의 눈이 어두워 환자들에게 각종 암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세운 뒤 멀쩡한 신체기관을 떼내는 수술까지 감행한 것으로 밝혀져 대만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대만 지역의 10개 병원 의사들이 고액의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허위 암 진단서 등을 내보이며 마구잡이 수술을 실시해 약 3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봤던 아까 기사들처럼 2014년 이후 간간히 나오는 소식은 실수해야 할 그런 것, 의료사고 이런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다시금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던 것을 좀 본다면은 만약에 이거를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포괄수가제랑 아주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2008년 기사에서는 한 부위 절개했을 때 세 개과가 다른 수술을 할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100%로 비용을 보전받고요. 나머지 두 개 수술은 원가의 50% 산정한다. 결국에는 할수록 손해다. 2014년 말에는 여러 수술 동시에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는 한 개 수술 비용만 지불하고 있어 동시 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 1월부터는 동시수술비도 70% 보상된다. 치과 의사 초빙료도 별도로 산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보상이 없어가지고 덜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기점을 해가지고 다시 생겨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심평원 자료 이거를 참고해보면은 동시수술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동시수술은 입원에서 68%, 병원은 46% 감소했으며 종병, 상급종병은 42% 감소하였음.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놨고요. 동시수술하는 것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기준으로 동시수술에 대해서 별도의 수가가 인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양상은 추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나온 그런 평가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점 아쉽게도. 그래서 이런 보상이 개선되면서 이거를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앞서 이야기한 멀쩡한 장기도 질병이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과거 기사들 참고하고 최근까지 의료계 이슈 그런 경우의 수를 고려해본다면은 어딘가에서는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디선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